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버프 도르마이어입니다. 이분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 특히 거래량 분석으로 찰스 다우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의미 깊은 상이죠. 이 책은 거래량으로 차트를 읽어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큰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과 레슨 2는 배경적 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슨 3과 레슨 8까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으로 차트를 읽어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 영상에서는 레슨 3에서부터 레슨 8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슨 9에서 레슨 22까지는 다양한 거래량의 지표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전략,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매 중이니 참고하세요. 먼저 거래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정보의 허실, 진실과 거짓을 알려줍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가의 방향성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만약 거래량이 작다면 그 주가의 방향은 거짓된 방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의견의 괴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거래량이 많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면 당분간 그 가격대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주가의 선행에서 나타나죠. 한마디로 거래량은 주가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유달리 많다면 주가가 대폭 상승 또는 하락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가속을 붙입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은 주가를 해석하는데 큰 힘이 되죠. 만약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 상승폭이 작으면 이는 그 가격대에서 대규모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뒤늦게 매수세에 뛰어든 개미들에게 대규모로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바 분석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종가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다면 이는 더 많은 투자자가 주가의 상승 움직임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즉 매수 압력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세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종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면 이는 주가 상승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요가 매수의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약세를 의미합니다.
종가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이는 공급의 상승, 즉,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 매도 압력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즉,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종가가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매도 압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거래량으로 캔들의 모양을 분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실은 바의 모양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보다는 캔들이 더 익숙하여 캔들로 변환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 모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캔들은 망치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캔들의 모양입니다. 즉, 아래 꼬리가 길고 시가와 종가가 고점 부근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망치형 캔들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초강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망치형 캔들과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상승으로의 반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긴 장대 양봉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 역시 강력한 수요, 즉 강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은 많지만 위아래 꼬리가 길고 시가와 종가가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와 주가 변화가 거의 없는 짧은 양봉의 경우는 약한 강세를 의미합니다. 즉, 상승의 추세가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높은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캔들은 역망치형과 긴 음봉입니다. 역망치형은 윗꼬리가 길고 시가와 종가가 저점 부근에서 형성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역망치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역망치형과 긴 음봉이 많은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초약세, 즉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강세장에서, 즉 상승장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하락으로의 반전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캔들과 같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도 주가가 아주 소폭 하락하면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기존 추세가 시험받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적을 때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세장에서 주가는 급등하지만 거래량이 보통이거나 적다면 탐욕스러운 시장임을 암시합니다. 개미들의 뒤늦은 추매의 현장인 것이죠.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약세 신호가 보이면 매도를 하는 것이죠. 즉, 주식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낮은 거래량과 함께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났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적다면, 이는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암시합니다. 단기 하락이 진정되거나 반전되면은 매수하면 좋습니다. 약세장에서 거래량 감소와 함께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면 이는 시장이 패닉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주가가 점차 빠르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작고 낙폭이 작은 경우, 즉 거래량이 작고 짧은 음봉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휴지기나 침체기를 의미합니다. 강세장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매수세가 숨을 고르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갭을 살펴보겠습니다. 갭이란 시가가 전일의 주가 범위 밖에서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개장 시간들 사이에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날 때도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갭이 발생한다면 이는 추세가 강하게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거래량과 함께 갭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7단원에서는 추세를 거래량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세를 알려면 추세선을 그려야겠죠? 이러한 추세선은 최소 20개 이상의 봉 또는 바로 구성된 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주 추세는 월간 차트에서 그리고요. 중기 추세는 주간 차트에서, 단기 추세는 일일 차트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추세는 거래량의 증가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거래량은 추세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거래량은 계절별로 변화를 보입니다. 연휴에는 거래량이 적고요. 여름에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겨울에는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과 연초에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매달의 세 번째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로 며칠 전부터 만기일까지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중 거래량은, 그러니까 하루 중에 거래량은 U자형으로 개장 무렵과 마감 시에 거래량이 많고 점심시간에는 적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거래량으로 다양한 차트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턴은 채널입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을 나란히 이어 그린 선, 영역인데요. 이러한 채널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널이 형성됐을 때 거래 범위의 하단에 접근하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매수하고요. 상단으로 접근하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고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 이러한 채널의 길이가 길수록 돌파, 즉 상승 돌파하거나 하락 이탈하는 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150% 이상 되어야 유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패턴은 이등변 삼각형 패턴입니다. 즉, 하락하는 저항선과 상승하는 지지선이 점점 가까워져서 한 점으로 수렴하는 모양이죠. 즉, 고점을 이은 저항선과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 제일 처음에는 멀었다가 점점 한 점으로 수렴하는 형태,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패턴 형성의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널뛰기를 하죠. 하지만 점차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저점과 고점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돌파, 즉 상승 돌파나 하락 이탈이 200%가량 증가한 거래량과 함께 발생하면 그 방향으로 새로운 추세를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턴은 확장 패턴으로 역이등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하는 저항선과 하락하는 지지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마디로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처음에는 좁았다가 점점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대체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체로 하락 이탈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락 이탈 시 거래량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패턴은 상승 삼각형입니다. 즉, 고점을 이은 저항선은 수평을 이루고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면 대체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으로 접근하면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대체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다양한 패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둥근 바닥형, 둥근 천장형, 다이아몬드 톱형, 손잡이가 있는 컵형, 깃발형과 페넌트형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꼭 읽어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